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입니다. 초대 손님은 김정현 백서스 대표입니다. 이 유명 유튜버이면서 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기자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 후배였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김 대표가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가장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지탄 혹은 반대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대현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네. 한 고물상에서, 고물상 뭔지 아시죠? 고철을 쌓아놓고 중간 매매를 하는 곳인데, 이 고물상에서 충남 청양지역구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은 일전에 한번 김 대표 만나고 이 관련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 직후에 고물상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네. 민 전 의원이 들고 있는 요 투표지 역시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유출이 된 거죠. 네, 유출이 맞습니다. 돼서 제보자가 공익 제보자인데, 이 공익 제보자가 이제 투표에 참관을 했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랬군요. 예. 이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이것을 민의원이 아니고 네네. 그 선관위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아하. 그래서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아쉽게 낙선했죠. 아쉽게 낙선을 170표 찬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 공익 제보를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의 그 듀티 중에. 예.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한 거였는데, 네. 선관위 측에서는 이것을 절도죄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시 이원종 씨죠. 이원종 씨라고 이것을 공익 제보했었던 분은 지금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 있어요? 예, 구속이 돼 있어요. 아니 이걸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훔쳤다고 보는 거죠. 고발을 해버린 선관위가? 거죠. 선관위에서. 야, 완전히 그냥 입을 봉해버렸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네. 이 시민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고물상에서 발견된 그 투표지를 제보한 것도 바로 공선감, 공직선거감시단인가요? 예, 선거감시단이라는 네네. 그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네네. 제출이 된 건데요. 네네. 거기 계신 분들도 다수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선관위에서는 20명 넘게 그렇게 고발을 한 상태고요. 이번 그 시흥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네네. 민간인 사찰로 의심이 되는 네네. 그런 이제 통신기록 조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지금 사실은 더 핵심 건입니다. 누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아니 선관위에서 그건 불법인데? 불법이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찰을 당한 사람이 네. 유튜버 중에 네. 자유의 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자유의 창? 네, 자유의 창이라고 이분이 그 길거리 미터를 하시는 분이에요. 길거리 미터는 또 뭡니까? 여론조사죠. 길거리 여론조사인데. 길거리 여론조사? 네, 길거리 여론조사인데. 리얼 미터 말고 길거리 네, 여론조사. 길거리 미터. 길거리 미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아, 길거리를 예. 다니면서 네. 지역을 계속 돌아다녀요. 예. 그러면서 전국을 다. 네, 전국을 다. 예. 그래서 예. 문재인 대 박근혜 이렇게 딱 두 개를 두고 네. 두 개의 옵션을 두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하는데 예. 놀라운 사실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좀 호불호가 나뉜단 말이죠. 그렇죠. 보수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는 그렇죠. 분들이 싫어하시는 있죠. 분들도 계시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길거리 밑에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그 대깨문 그리고 이제 박사모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죠. 네, 있는데 민심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이다. 훨씬 압도적인 훨씬 지지를 받고 압도적이다.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선관위로부터 또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선관위로부터. 이놈의 선관위는 무슨 검찰이나 경찰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쥐락펴락 고발하고 계속 이렇게. 근데 고발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군요.
특히 이제 선거 관리에서는 근데 뭐 혹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측에 좀 더 가깝거나 어느 측에 편승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시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네네. 왜냐하면 그 조혜주 위원이 예. 사실상 지금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TV조선에서 그렇게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도를 했나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특보로 있었다. 문서가 그러니까 그 백서죠, 백서. 예. 그 당시 그 문재인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제 작성한 일종의 백서. 일종의 백서죠. 누가 함께했나. 네. 요 백서에 이제 조혜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랬구나. 문서를 백서를 가지고 이제 TV조선에서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거 문재인 쪽 사람 아니냐. 근데 문재인 쪽 사람을 그리고 그 당시에 청문회를 열지 않고 강행 임명을 했거든요. 예,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네네. 그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그들이 참여 사과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문회가 안 이루어진 거죠. 아, 그랬군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선거 캠프 특보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정권에 조금 더 가깝거나 혹은 정권과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정하게 선거 감시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인사 자체가. 중앙선관위 말씀하시니까 중앙선관위가 이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관련해서 처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한 적이 없다. 제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관리 부실이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쯤 되면 관리 부실을 넘어서 부정한 어떤 선거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패소하기 위해서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액션이라면 이를테면 무슨 재검표라든가 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요구가 타당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앙선관위가 재검표를 할 수는 없고요. 그 결정은 이제 대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죠? 미루고 있습니다. 4명의 대법관이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지금 이미 100일이 넘었죠.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이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구에서 그 재검표를 요구 신청한 경우가 없는데 이번처럼 많은 경우가 없고요. 고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초유의 사태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표차가 2,893표 차로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에 이거 좀 약간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으로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나요?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그 월터 미베인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부정선거 탐지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분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학, 통계학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선거를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더 참여하는 게 당연히 더 민주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지 평생 연구해 왔는데 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지난 4월에 치러진 총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또 영어를 잘하니까. 참고로 캔자스리 주립대학을 나오셨나요? The University of Kansas. 캔자스 주립대. 캔자스 주립대. 오케이. 그래서 영어를 잘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래서 인터뷰를 직접 전화로 하셨군요. 이메일로 했나요? 저 화상 통화로 했습니다. 화상 스카이프로 했는데 스카이프로 제가 사실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인터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YTN에서 짧게 인터뷰를 한 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자막을 달질 않고 제목만 달고 나왔는데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편파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베인 교수가 저랑 인터뷰할 때도 미베인 교수는 단 한 번도 이런 통계값을 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 8개국의 부정선거를 잡아낸 사람이에요.
그 8개국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볼리비아 볼리비아. 폭동이 일어났던 볼리비아. 맞습니다. 예, 예. 거기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때문에 물러났죠. 아, 네. 그리고 뭐 콩고, 이라크. 주로 이게 개발도상국 이하의 좀 후진국들이 많네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이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처럼 성숙한 나라는 네네. 없어 보이는데 대한민국 정도로 성숙한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베인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의문이 가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신 거네요.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통계값이다. 너무 흥미롭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미베인 교수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예. 미국 교수들의 특성을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렇죠. 잘 아시죠. 예. 그리고 미베인 교수가 이제 또 수재 출신이라서 말하는 사용하는 단어나 성향을 보면 네. 아마 이제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지만 네네. 특히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편집증 같은 게 게 있거든요. 있죠. 자기가 네, 연구하는 맞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네, 네. 완전히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관심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네. 김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에 이렇게 눈을 떴다 뭐 이를테면 그런 계기는 미베인 교수를 만나면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네. 직접 인터뷰를 하고 나서 좀 더 확신해진 거죠. 그전에도 이제 이런 언론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특히 이제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있구나 하다가 미베인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김 대표가 보는 부정선거의 근거랄까 그런 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죠. 예. 자, 첫 번째로는 저 월트 미베인 교수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예,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저명한 통계학자들도 네. 일단 이 통계 수치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박영하 교수도 굉장히 네. 나오기 어려운 네. 매우 어려운 수치가 등장했다 그렇죠. 이거죠. 네네네. 뭐 동일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든지 말이죠. 이런 네네.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표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표본이. 있죠. 근데 네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출구조사를 하게 되면 대충 그게 오차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무작위로 잡아서 물어보는 건데도 네. 결과값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통계 과학이죠, 그게. 네. 이게 통계 과학인데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사람은 대개는 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슷한 판단을 하거나 비슷한 그렇죠. 뭐 행위를 한다거나. 네네.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에 편승을 해서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아도 웬만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만 그 여론조사를 해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모집단이 이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 범위는 커지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개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전제가 그 나이대와 성별과 사는 지역과 이런 모집단을 잘 형성했을 경우에 네. 그 전제하에 1000명을 하든 10,000명을 하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통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원래는 표본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예. 상식적으로요. 만약에 그렇죠. 100만 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000개만 오픈을 했을 때랑 네. 10,000개랑 오픈했을 때랑 10만 개 오픈했을 때랑 다를 거 아닙니까? 약간 뭐 다르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100만 표 중에 100만 표를 다 오픈하면 그거는 100%의 100%고요. 정확성이겠죠. 네. 완전 수개표로 하면 그게 되는 그렇죠. 건데요. 네. 근데 지금의 통계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 범위가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줄어야 되는데 오차가 줄어야 되는데 더 커진다. 네. 그러면 A 후보와 B 후보가 개표를 하면 할수록 뭔가 평균치 값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평균치 값이 뭔가 벌어지거나 갭이 커진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포렌식 모델이라는 것이 뭐냐면 월터 미베인 교수가 18년에 걸쳐서 네. 보완해오고 수정해온 이제 그 부정선거 탐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선거 통계값을 집어넣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 필요에 의하면 보정값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높여갑니다. 네네. 자, 근데 여기서 월터 미베인 교수가 주장했던 것은 네. 자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아.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특수한 데이터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자체가 부정선거다 이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부정선거라는 것은 누군가가 획책해서
위해서 그렇죠. 조직적으로 한 거죠. 특정 집단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개입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자기는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그렇죠. 없고 이거는 재검표 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월트 미빙 교수가 했는데 YTN에서는 그거만 따서 제목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유령표가 나왔다. 100만 표 이상의 유령표가 나왔다. 아니 100만 표 이상의 유령표가 나왔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 월터 미빙 교수 논문입니다. 논문에? 예, 논문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총선을 가지고 논문을 썼나요?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냈나요? 네. 4차례 수정을 해서요. 지금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결론, 논문의 결론. 네.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부정적으로 조작됐다. 미베인 교수가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조작됐다? 그 뭐 이런 거죠. 이제 strongly suggest니까 조작된 걸로 보인다. 뭐 이런 거네. 네. 그렇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fraudulent,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fraudulently manipulated. 그러니까 manipulated 했다면은 뭔가를 조정하고 그렇죠. 개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개입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끝을 낸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전제가 미베인 교수는 어떤 특정 집단이 선거 승리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개입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뭔가가 작용한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네요. 특정 정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당별로도 했고요. 인디비주얼로도 했는데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나온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에도 나온 거예요. 이 조작값이. 그러니까 양쪽 다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이 조작값이 나오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누군가 조작을 한 거고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그게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죠.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면 이번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쭉 패턴을 보면 거의 양당 구조를 양당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의석수라든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 정권이 아주 잘했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민심이 그러니까 지난 총선 초반에는 그 정권을 비토하는 여론이 강했죠. 비등했죠. 미래통합당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까지 여의도 연구에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했죠. 저쪽은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겨우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의 논문을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죠? 원문 제가 링크를 바로 이 영상 밑에다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번역본도 뭐 페이스북 상으로는 번역된 게 있긴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원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 이번 선거에 대한 재검표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도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의 입장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관위에서 지금 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원래 선거인명부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하고 계속 보관을 하게끔 돼 있죠.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는 막 몇 년씩 보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뭐든지 그냥 공개적으로 가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그것도 랜덤리하게 그 재검표 요구가 있는 곳을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아까 얘기하신 통계라는 것이 모집단 형성만 잘하면 전체 평균값은 나오게 마련이니까 각 시도별로 한 곳씩 해갖고 재검표를 해서 없다. 클리어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되죠. 굳이 안 하는 이유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기한이 이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거고요. 그 6개월이 또 지나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검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나.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뒤라면 9월 초 중순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라든가 부정 의혹 관련된 것도 6개월 안에 대부분 처리하게끔 현행법상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아니면 대법원이 그 재검표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거가 부실했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2020년을 사는 한국에서 과연 가능하겠냐. 우리가 뭐 볼리비아도 아니고 콩고도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견해가 그런데 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런 콩고나 이런 나라와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 인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됐다면 예. 확인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네. 발견됐다. 의혹이 제기되면 네네. 의혹을 해소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수 진영에서 네. 지금 이걸 보수 진영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는 거네요. 노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린 그 아쉽게 떨어진 지역이 170여 표 차로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인천에. 네. 그 남영희 후보였었나요? 네. 근데 여기 남 후보도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스스로 취소한 걸로 스스로 알고 취소했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지금 여당에서는 네.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적인 같아요. 합의가 있었던 거겠죠. 황교안 전 대표도 네. 지금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꺼내지 말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렇게 거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 171표 차는 인천 동미추홀의 남영희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 간 대결이었는데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후보 간 표차는 171표 차였고 그래서 패배한 남영희 후보 측에서 이 재검표 요청을 했다가 스스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제 일각에서 있고 또 이런저런 그 타당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이를테면 고물상에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월터 미베인 교수에 의하면 네. 이번 만약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네. 이것으로 인해 혜택을 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에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이거는 월터 미베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그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유권자들의 의심을 덜어줄 목적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 재검표 안 하고 넘어가면 이 의혹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정 조작 선거 관련 의혹은 사실은 이번 총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지금 친문재인 세력 측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아주 강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뭐 재검표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차이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통계학적인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장에 근데 그때 문제점은 뭐냐면 근데 그때 주장했던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지금 그때 주장했던 것은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네. 그거였거든요. 네. 전자개표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게 2002년도인데요. 네, 2002년. 그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네. 그랬는데 이제 2006년에 미국, 뭐 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그 전자개표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해커들을 모집을 해서 네네. 해킹을 시켜봤더니 너무나 쉽게 해킹이 되더라는 겁니다. 금방 뚫리더라. 네. 너무 너무 쉽게. 네. 실제로 이 그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조작을 직접 했던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으로 출두를 해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기계를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을 짜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받고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그걸 받고 자신은 정말 이게 부정선거가 안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 예행 연습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그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그 해킹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기는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함구를 하고 있으니까 미의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군요. 증언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컴퓨터 학자, 네. 컴퓨터 공학자들 그리고 특히 컴퓨터 공학자들은 이 전자개표기는 너무나도 안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안 카드라는 걸 또 쓰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안 보안 카드라는 것은 이제 전자개표기 컴퓨터 프린터기가 있는데 예, 예.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카드를 대야지 그 카드. 보안 카드라는 예. 그걸 대야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 보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누구나 만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여 왔는데 보안이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했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안키라는 거는 호텔키랑 똑같다. 아하. 그러니까 보여주기용이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보안에 대해서 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완벽히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건 완벽한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보안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보안키가 보안키랑 보안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일각의 주장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USB 그리고 이거는 김어준 뉴스공장 증장장 네. 공장장이 이제 3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했었죠. 네, 네. 더 플랜이라는 네네네.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네. 어쩜 그렇게 잘 제작을 했는지 아니 근데 그 김어준 그분들 왜 이번에는 그런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네? 그거는 조금 아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거 뭐 지난번에 했으면 이번에도 하고 그거 뭐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영화까지 만들었으면? 김어준 씨와 함께 그 당시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자 했던 네. 시민의 눈이라는 또 시민단체가 시민의 있습니다. 눈. 그 시민의 눈에 있는 분들도 지금 더 플랜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예, 그 한겨레 TV에서 아마 제작 지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시민의 눈 같은 경우 시민단체인데 네. 이번 총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도 눈을 감았군요. 그런데 자유의 창 김재용 씨에 따르면 네. 이분이 그 송파구 선관위로 갔는데 네, 송파구 선관위로 물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네. 그때 뭐 김어준 씨하고 시민의 눈 그 회원들이 네, 네. 그때 한번 글로 등장을 했었다. 근데 왜 등장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이번 총선이요. 이번 총선에서 네네. 이번 총선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선관위 그 송파구 선관위에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 나타났는지는 뭐 당연히 뭐 지나가다 잠깐 들렸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네. 선관위를 그러진 간다. 않았겠죠.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그 시민 단체가 선관위를 가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네. 뭐 고발을 누군가를 이제 고발을 하거나, 그렇죠. 거기를 접수를 이제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선관위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선관위 측에 뭔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언론상에 보도된 건 없습니다. 김어준 씨 측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입장을 좀 밝히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우리 김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나 뭐 플랜이 있나요? 지금 이제 백서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블랙 시위 하여튼 이제 회원들과 같이 이러한 그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네. 그 공유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집회보다는 네네. 1인 시위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본인도 1인 시위를 하나요? 저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어디서 합니까? 지역은 다양합니다. 네네. 상암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상암에서? 네, 상암동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상암동에서 한번 했었고. 근데 왜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왔을까? 뭐 이제 1인 시위니까 1인 뉴스에는 시위니까? 나오기 좀 네. 어렵겠죠. 근데 잠깐 하고 그냥 간 거 아니고요? 뭐 잠깐 하긴 했습니다. 1시간, 1시간, 2시간. 근데 이제 그렇군요. 네. 중요한 것은 네. 일단 그 참여한다는데 좀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동참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솔직히 뭐 제가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뭐 부정선거가 밝혀지거나 안 밝혀지거나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아야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 아까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해결 방법은 있다. 해결 방법이 나와 네,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든 싫든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네, 의혹이 있으니까 네. 문제 제기를 같이 하고 동참하고 재검표를 하는 것이 답이다. 답인데요. 우리가 좋든 싫든 이게 국제 연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연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민경욱 의원도 네네. 이번 그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냐, 누가 한 거냐 이렇게 네네. 지금 지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네. 의혹을 푸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라고 해커들이 네네.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종의 포트폴리오처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숫자로 인용해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코드를 남겨놓는데 네네네. 그게 발견된 겁니다.
이번 통계값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네. 해커가 개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아나키스트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들이 이제 해커일 수도 있고 이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거기까지는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알 수는 그런가? 없지만 일단은 지금 발견된 그 코드는 이제 Follow the Party라는 코드가 발견된 겁니다. 이스터 에그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이스터 에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네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네. 암호를 심어 놓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그런 코드를 심어 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커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드러내놓고 이게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번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을 위해서 자기들의 족적을 남긴다. 그렇죠. 왜냐면 의뢰를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 내가 한 거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스터 에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커들 사이에서는 네. 당연한 거예요.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족적, 근거, 흔적을 남기는데 남겨야죠.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고유의 네. 코드로 그게 이번에 팔로우 더 파티였다는 그거는 건가요? 그래서 일종의 암호입니다. 암호를 암호. 숨겨두는데 거기에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온 거예요. 그 암호를 해독하니까 네. 그래서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팔로우 더 파티가 뭐 당을 당을 따르라는 따르라.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구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겁니다. 매우 의심스럽다. 예. 그런데 뭐 사실 상상력을 더 동원해 보자면 네. 솔직히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CIA가 네. 일부러 중국 공산당이 한 것처럼 꾸미려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Nobody 거예요. knows. 네, Nobody knows.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터에그가 발견됐다라는 것. 일단 지금 그렇군요. 현재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로 드러난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 이 이스터 에그를 누가 발견한 거죠? 그 로이 킴이라고 하는 네. 그 이제 이 수학 전공자인데 네. 이분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미국 사람입니까? 그거는 이분이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예. 분이라서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경욱 이거는 이제 according to 민경욱입니다. 민경욱 전 네. 의원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런 특히 이런 그 제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물들은 이제 거의 다 민경욱. 근데 이제 뭐 월터 미베인 교수 같은 거는 그 이제 통계학자의 해석을 네네. 동원을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이런 증거물과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예. 이제 민의원에게 이제 제출을 해서 그거를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맞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조작하게 된다면 이번에 사전선거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선거에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사전선거에서 보면 이상한 통계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63대 36이라는 게 바로 그런 예.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투표랑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좀 큰 차이가 났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네. 참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사전투표 가는 사람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동료를 또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누가 많이 투표를 했습니까? 통계적으로는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사전 투표에서. 50대, 60대가 의외로 많이 했죠. 예,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50대, 60대의 투표 성향과는 굉장히 다른 좀 차이가 난다. 많이 났죠. 네. 정반대 값이니까. 김 대표님 그 벡서스 유튜브는 요즘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네.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 구독자가 한 11만 가까이 됐는데 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일단 제 목표치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만 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실버 버튼을 이제 구글에서 주더라고요. 오,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예. 그거는 한번 조금 재미로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럼 이번에 100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 근데- 설정 좀 조정해서 근데 이제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100만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상으로 지금 현재 그 저희 채널 알고리즘 상으로는 100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100만 갑시다. 가시죠. 갑시다. 예. 네, 목표 설정 네. 저 다시 해서 특히나 밤에 10시쯤 시작을 하든가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쯤 시작을 하는데 음악이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직접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심야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좀 사회 이슈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 백서스 TV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좀 다뤘습니다. 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계속되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관위나 대법원 측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재검표에 대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TV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정 출연해주신 우리 김정현 대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